제가 종교는 없지만 질문이 뭐죠?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헤리터의 디자인 디렉터 오동진입니다. 이 집은 제가 4년 전에 1억 5천 전세로 들어온 집이고요. 제가 이 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위에 있는 아담한 옥상 공간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취미였던 식물을 이제 야외에서 좀 키우고 또 바깥에서 제가 좋아하는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지인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찾은 집이 이 집이었고,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중랑천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상봉역이 경의중앙선이랑 7호선이랑 경춘선까지 지나가잖아요. 교통의 요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구옥 나무 천장을 보고 한국적인 정서가 가미된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다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적임을 제가 자개장이라던가 이런 나무 소품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현을 해본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어디서 보지 못했다? 좀 특이하다? 되게 너 취향이 독특하구나, 이런 식의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지독하다는 말도 들으신다. 네, 지독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요 지독하다, 그러니까 지독하리라만큼 내 취향을 고집한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천장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나무가 어두운 나무색이고, 그 무게감을 좀 받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닥도 좀 되게 어둡게 깔았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좀 한국적인 자개장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저 불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 나무 천장이 시작이었죠. 이 집에 들어가는 나무로 된 것들의 색깔을 최대한 이 천장색과 유사한 색으로 좀 맞춰서 통일감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집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원을 되게 좋아해서 곳곳에 원을 좀 배치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의 원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황동으로 만들어진 판이고, 원을 보면 저는 완벽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원이 또 어떤 영역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통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형태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저는 예전부터 그래서 원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개장이 사실 외형적으로 굉장히 특출나지만 이 안의 구조 적재 방식이 되게 실용적이지는 못한 가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는 자그마한 공구들이나 도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고마켓을 눈팅을 하다가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한 10만 원? 거의 그냥 공짜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50년은 거뜬히 넘는 애여서 제가 직접 오칠 리폼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용도가 사실 없고요. 제가 종교는 없지만 부처머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어떤 불교 교리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이렇게 예수머리를 해놓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머리는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점토로 만들고 쇠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유약을 써서 완성한 부처머리고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비워져 있어서, 그래서 뭔가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어떤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표 수집이나 돌 수집이나 동전 수집처럼 이런 정적인 취미 생활도 했었고, 운동도 좋아해서 물에서 하는 거, 스쿠버나 프리나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했었고,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한 취미인데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고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키우는 거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될 때 옥상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기르는 이 식물 취미를 집 안으로 좀 옮겨보자, 좀 내 취미 형태를 변형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관심을 붙이게 된 게 이 테라리움입니다. 일단 식물은 하나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 들어가는 식물들은 흔히 이제 정글 플랜트라고 열대 지방에 사는 식물들을 위주로 심어야 얘네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런 좀 이제 제약은 있고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재료값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테라리움 용으로 나온 가구가 아니고 그 이케아의 유리 선반장이에요. 이케아장 22만 정도 들었고 1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의자를 배치해서 이게 멍 의자인데 여기에 앉아서 안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멍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득 이 작은 미니어처가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 세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테라리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서 가장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공간도 부엌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부엌이 굉장히 좀 넓게 빠진 집인 것 같아요. 한쪽 면을 이렇게 쫙 그 싱크대처럼 되어 있고 또 저는 이 앞에다가 작지만 아일랜드를 둬서 좀 양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더 넓힌 상태입니다. 일단 이 도마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헤리터라는 브랜드의 도마고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으로 부착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칼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재를 해 놓으면 이것 자체로도 저는 그 오브제 역할도 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장 주방에서 필요한 칼도마가 딱 이렇게 세트로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로 그 주방이 조금 더 감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팔각 모양으로 또 되어 있는데 타이밍에 맞게 이 집을 한국적으로 또 꾸미고 있었고 만약에 이 집이 없었으면 헤리터도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방은 정말 잠만 자기 위한 공간인데요. 사실 이렇게 침대를 가운데에 배치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비효율에서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효율을 넘어설 만큼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잠과 개인의 휴식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발에다가 먹으로 직접 이제 원을 그려서 달마도나 성모 마리아나 보면은 사람 머리 뒤에 원으로 후광이 있거든요. 그런 원이 일종의 저는 통로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꿈나라로 가는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이 좀 이제 허전해가지고 번개 맞은 대추나무 같은 느낌을 주고자 이런 이제 마른 가지를 사서 요 밑에 있는 또 이제 작가가 만든 그 화병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꽂아서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만달라키 조명을 좀 비추는 그래서 또 이 그림자까지 좀 연출을 해보려고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자개장이 이렇게 있네요. 네, 제가 처음에 중고로 자개장을 구매했을 때 한 피스, 두 피스, 세 피스가 한 세트였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좀 이렇게 지독한 포인트인데 보면은 그 어떤 뭐 카테고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품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애들이긴 하지만 저는 좀 이거를 예쁜 쓰레기라고 칭하거든요. 예쁘긴 하지만 쓸모가 없잖아요. 저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숨겨진 명예의 전당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자개장 안을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이거 하마뼈거든요. 하마뼈인데 실제 뼈는 아니고 만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전에 파우스트 아텔리에라는 브랜드를 했을 때 만들었던 일종의 이제 작품인 거고요. 인터넷을 보고 하마의 뼈의 어떤 생물학적 구조를 좀 파악한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제가 상상력을 조금 가미를 해서 이런 하마 두개골을 만든 겁니다.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옥상 공간이기도 하고 이 옥상을 어떻게 활용해야겠다가 이사 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제 목적이죠. 여기가 이제 테이블, 바베큐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베큐 그릴을 요 앞에다가 둬서 이제 구우면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여기서 이제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다시피 야외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저쪽으로는 저의 작은 이제 텃밭. 지금은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애들이 없는데 뭐 토마토나 뭐 허브류, 바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었고 되게 저만 올라올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야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어떻게 보면 하늘을 가지고 있다고 좀 낭만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지금 이 바닥도 초록 색깔 그 왜 우리가 흔히 보는 옥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상을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꾸며두는 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사실 돈보다는 그 사람 그 노력이 더 좀 빡센 부분인 것 같은데 순수하게 그냥 돈으로만 본다면 뭐 한 30만 원이면 살 수 있고요. 얘도 당근으로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또 한 30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 데크가 한 108개 정도 깔았으니까 요것도 한 36만 원, 4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다죠 사실. 돈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전셋집인데 이렇게 꾸미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질문은 예전부터 들어왔던 거긴 해요. 제 게 아닌데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이게 맞냐, 집주인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냐인데 사실 집이 저한테 주는 그 영향력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밖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이 집을 약간 저만의 둥지처럼 만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분위기와 조도와 사물들과 함께 쉬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 있는 기물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한국적임에 대해서 막 원래부터 꽂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집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고자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씬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고 이 집이 제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집인 만큼 이렇게 뭐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지인들을 초대했을 때 받는 어떤 그런 피드백들이 자신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독하게 제 취향을 앞으로 더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표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과의 선생님이 우표 수집을 예전에 해가지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저한테 비싸게 팔았어요. 동진아 내가 이거 10만 원에 넘길게 이러면 조금만 그러면 알았어 6만 원에 해줄게 막 이랬던 것 같아요.